위정 22장은 사람은 신의를 지켜야 한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바르다고 하면 절대선인 하늘의 도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즉 이기적 탐욕이나 관능적 쾌락에 치우치면 바르게 될 수 없다. 그러면 서로 속이고 무력으로 싸우며 남을 살상하고 남의 재물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약육강식의 악덕 사회에서는 진정한 신의가 없게 되고, 그러므로 인류 사회는 갈팡질팡하고 인격과 범죄가 판을 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와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이 무신이라.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불지 기가야. 알지 못한다. 누가? 그가.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한다. 즉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 앞에 사람이 인이 무신한 그 사람은 쓸모가 있는지 사람다운지를 굳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대거 무예 소거 무월. 대거는 소가 끄는 큰 수레. 이 거자는 수레가 끌면은 거가 되고, 오토메이션을 차가 자동화된 것은 차가 되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동화된 차가 없이 수레니까 대거라는 것은 소가 끄는 큰 수레란 뜻입니다. 큰 수레에 무예, 얘는 멍에라면 멍에가 없고, 소가 끄는 큰 수레에 멍에가 없고, 소거는 말이 끄는 경쾌한 수레, 여기에 무월, 작은 수레에 멍에에 걸 고리가 없다. 멍에에 걸 고리가 없다면 기 하이 행지제, 어떻게 그것을, 그 수레를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사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걸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인이불신은 아까 봤듯이 사람이 신용이 없는 것이고, 부지기가야는 바로 굳이 알지 못한다. 뭐를? 그것, 대명사로서 앞의 성황이죠. 그것, 앞의 성황은 뭡니까? 사람이 신용이 없는 것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쓸모 있는지 없는지를 아느냐? 아는지를 굳이 알지 못한다. 그 사람, 즉 인이 무신한 사람, 즉 사람이 신용이 없는 사람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한다. 대거, 이건 이 대구법인데 병렬구조죠. 다시 말해서 소가 끄는 큰 차, 여기에 큰 수레에 예가 없고, 말이 끄는 경쾌한 그 차에
술에 월이 없다면 기, 하이, 행지제, 기, 그 수레가 가, 하, 이 무엇으로서 지는 수레죠. 수레를 움직일 수 있느냐, 수레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반문 감탄사니까 바로 물음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무엇으로 그것을 무엇으로 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이걸 요약하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인이 무신이라,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의가 없는 사람이죠. 기는 이 안무장 전체니까 그 사람이, 신의가 없는 사람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한다. 대거 소가 끄는 큰 그런 멍에가 없거나 발이 끄는 작은 그 갈고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그 수레를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이 위에와 이 월, 요거는 사전에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2500년 전에 수레, 발이 끄는 경쾌한 작은 수레, 소가 끄는 큰 수레,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레에 착용하는 멍에, 이것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물건 자체가 없는데 말이 있을 리가 없죠. 이거는 바로 이런 자를 없어진 자, 이거죠. 사자가 되는데, 없어진 글자가 되니까 이렇게 어려운 자는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바로 큰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부품들, 이런 것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 사람의 신용과 같으니까 바로 신의가 없는 사람은 마치 이런 부품이 빠진 그런 그 수레가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옛날에 수레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예나 월,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옛날에 수레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신뢰가 없는 사람 관계는 바로 자동차의 연료와 같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휘발유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재능이나 조건이 좋아도 사회 속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정 23장은 하은주 3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기 전에 하은주 3대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라고도 하죠. 하은주의 3대의 역사는 논어에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은주의 3대 역사를 대충 개괄해서 보면은 하나라는 BC 약 2070년부터 1600년까지 약 400여 년간 계속됐는데, 이 하나라는 창건자가 우왕입니다. 우왕은 홍수를 잘 다스려서 천자로 추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거랑이 부패와 부정의 정치를 저질러서 은나라의 탕왕에게 망하고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라의 문화적 특징은 중국 최초의 세습 왕조가 하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라는 부족 연맹 국가적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라에서 예의 특징은 우의 치수, 이 홍수 속에서 치수를 잘했기 때문에 천자가 된 우의 치수, 이것과 재정일치적 그런 제사 중심의 예가 바로 하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거의 부패 정치에 의해서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의 탕왕이 은나라를 건국했는데, 은나라는 BC 약 1600년부터 1046년까지, 이건 대략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600여 년간 계속됐죠. 그래서 탕왕이 건국한 은나라는 청동기 문화, 각골 문화의 출현이 나타났던 그런 문화의 특징이 있으며 제사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조상 숭배와 전복, 점을 보는 은어에서 전복이 발견되고 그랬죠. 그런 사회가 바로 은나라고 상나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의 마지막 아닌 이 주, 달기의 애인이죠. 이 주가 부정부패와 달기와 주지응념에 빠져서 주나라 무왕에 의해서 주가 멸망이 되고, 주는 자살해서 죽고 무왕이 주를 건국했는데, 주의 특징은 봉건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 봉건제 때문에 나중에 춘추시대, 전국시대 수많은 나라들이 창궐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공자가 공자학당을 만들어서 대덕 강주를 했던 것입니다. 큰 덕을 강조해서 이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 주나라 특징인데, 이 주나라는 예약제도가 예와 음악 이런 제도가 확립이 되고, 군과 임금과 신하와 아버지와 아들, 부부들의 옳은 질서가 제도화됐던 것이 주의 문화적 특징이죠. 이러한 3대의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23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묻는 말 자체가 이 하은주 3대의 예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자장이 물었습니다. 자장문 10세 가지. 야, 자장이 물었죠. 10세가, 그 10세는 노노에서 1세는 30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세는 10을 곱하면은 300년. 그래서 300년 후의 일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자장이 공자에게 물으니까, 즉, 장래 300년 후 일까지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은인 어하래. 은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라가 멸망하고 은나라가 탕에 의해서 성립이 됐는데, 이 은나라는 연유한다. 하나라의 예절로부터 연유되고 이어받고,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절로부터 이어받고, 소손익 그랬죠. 소손익은 불완전 명사로서 덜다, 빼다, 이 더하다, 더하고 빼는 바가 가지, 알 수 있다, 가능하다, 알 수가 있다. 즉,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이어받고, 그리고 빼고 더하고 한 바가 가지, 분명히 드러나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나라도 은나라의 예를 이어받았으니, 주나라도 은나라의 예를 이어받았으니 그 빼고 더함을 이미 알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자가, 혹시 기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은 이때는 가정법이 되죠. if. 만약에 어떤 자가 주나라를 계승하는 자가 있다면은, 이 혹자는 존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존재하다. 계주자는 불완전 명사니까 주나라를 이어받는 자, 그런 자가 혹시 있다면은, 가정법이니까 if, 만약에 주나라를 계승하는 자가 존재한다면은, 혹 있다면은 수백세 가지야. 비록 100세니까 1세대가 30이니까 100을 곱하면은 3000년이죠. 3000년까지도 가지, 알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의 변천을 추측 가능하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위종 23장. 자장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10세, 300년 후의 일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장이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이어받고, 하나라의 예에 의지해서 이어받고, 손이 덜고 더하고 덜고 더한 바가
이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불완명사가 명사가 되죠. 덜고 더한 바가 가지, 가능하다, 알 수가 있다. 덜고 더한 바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덜고 더하다는 얘기는 바로 제도나 예의의 변혁을 의미하는 얘기죠. 변화된 상태. 어떤 것은 빼고 또 잘못됐으면 더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인 은내.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에 이어받았으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덜고 여기서는 그죠. 덜고 더하고 한 것 또한 알 수가 있느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기는 혹 만약에 혹 계주자 주를 계승하는 자가 혹 있다면 비록 100세 후의 일도 100세는 3000년 후 아주 미래 일도 가지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현대 교통수단만 예를 들어도 초기에는 전기 자동차, 다음에 휘발유 디젤차, 그 다음에 전기차, 요즘은 자율주행차로 발전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발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존 기술을 계승하면서 낡은 것은 버리고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은 더하고 손이 버리고 더하고 이랬던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옛날 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 더할 것은 더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예의고 제도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공자 말씀대로 미래 10세 가지야 즉 3000년 일을 알 수 있느냐 이런 발전의 방향과 큰 원리 이런 것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 사회제도와 개혁에 비유해 보면은 공자의 핵심 메시지는 제도의 개혁은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계승과 보완의 연속성, 보완의 연속성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계승과 보완의 원리는 새로운 제도나 개혁은 기존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분은 유지하고 이익하고 그리고 낡은 부분은 덜어내서 손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새로 더 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사회, 제도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즉 민주주의 제도도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원리가 근대에는 의회제 그리고 현대는 복지국가로 이어지고 있죠. 본질은 국민, 시민 참여와 권리 보장을 계승하면서 시대에 맞춰 권리 확대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권의 확장, 환경 AI 시대의 규범 마련이라든가 이와 같은 흐름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자의 이 구절은 개혁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절이 아닌 연속 변화를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